때는 1388년 고려 말. 두 사내가 검을 맞대고 있는데요. 이어 숲으로 달려간 두 남자는 이번에는 활솜씨를 겨루죠. 기타 조심해라! 귀하신 몸 달라질라! 살이나 조심하시지! 한양! 먼저 몰아붙이는 남자의 이름은 선호. 하지만 붙어라! 승리를 거둔 건 휘였죠. 항복! 그렇게 승부를 마치고 몸을 씻으러 온 휘와 선호. 졌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져야 졌다고 하지. 저도 분탕 친 놈한테는 안 져. 금줄이 새끼줄 타박하네? 천민인 휘는 양반인 선호가 부러웠는데요. 나는 선호 네가 부럽다. 부자 꼰대도 네가. 그러나 선호도 사실 반쪽짜리 양반일 뿐이었죠. 서울은 양반에서 싹둑 잘린 절반이야. 어미가 높이면 그 절반의 절반이고. 그렇게 잘리고 잘려서 남은 쪼가리가 나야. 그 쪼가리가 금이라는 거지. 잠시 후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은 벽에 붙은 묵과 소식을 보게 되는데 누가 볼 거지? 급제하면 농미가 열섬이야. 졸대기 팔자의 마지막 동아줄인데 목에 감고라도 올라가야지. 넌? 급제도 성에 안 차. 장원 말고는 의미 없어. 그때 그 둘을 한심해하는 한 사람. 나라가 작살이 나든 말든 출세끼려만 눈깔이 시뻘개져가지고. 그런데 왜? 뭐? 사실 그는 수배 중인 벽서범이었고 망종 같은 왕이 일으키고 피는 백성들이 흘리는 게 전쟁이야. 막지는 못할 망정. 그 순간 그는 관군에게 들키는데 거기 남색 두건. 이에 벽서범은 관군에게 한 방 먹이더니 어이없는 말을 남기고 도망가죠. 동지들 거기서 봅시다.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공범이 되고 백성들이다 잡아라. 이걸 젠장. 결국 셋이 함께 도망을 치는데 거물이냐? 안 떨어져? 엮은 게 누군데? 갈라져! 그렇게 밤까지 도망치던 두 사람은 한 기로 앞에 서죠. 이화로? 뭘 꿈을 대? 기로 처음 와? 잠시 후 기루 풍경에 넋을 잃은 휘. 반면 벽서범은 이곳을 잘 아는 것 같았는데요. 근처에 한상 차려. 검고도 드리고. 이어 근처에 들어간 휘는 사실 벽서범이 여인네라는 걸 알게 되죠. 즉 그녀는 이화로에 살면서 벽서를 붙이고 다녔던 건데요. 그리고 잠시 후 아까와는 다른 모습으로 관군을 맞이하는 휘와 벽서범. 금호위 별장 박모여. 벽서범을 추적 중이니 물을 용서하시오. 신발차로 칼까지 빼들고 난리라도 나셨어? 하지만 관군은 벽서범을 알아본 것 같은데 초립을 내와라. 차라리 벌에서 미투리를 찾지. 내와 머리를 베어서 초립에 맞추기 전에. 그렇게 잡혀가기 일보 직전 감히 그곳에 등장한 선호. 네 앞이라고 난동이냐? 네 앞이냐?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 두 사람을 구해주는데요. 네 위에 까마득한 위에 좌두대원 남겸대감이 계시다. 그분 아우분이 정삼품 사복시정 남전대감 내 부친이시다. 이에 관군은 조용히 물러가죠. 귀대계 자제분을 몰라 배웠어. 알아배웠으면 꺼져. 그렇게 위험에서 벗어나자 제법이네. 보답을 하려는 벽서범. 빚졌으니 갚아야지. 그러자 선호가 통성명을 하고 잔등님의 버트자 남선호다. 휘다. 서위. 희재다. 내 이름. 그렇게 세 사람은 오늘부터 친구가 되기로 하죠. 그렇게 한 차례 고비를 넘긴 휘와 선호는 얼마 후 묵과에 등록하러 오는데요. 남선호요. 남선호. 그때 선호의 태생을 비웃는 농명관. 일자네. 가. 그러더니 휘는 아예 받아주지 않는데 비영골 서위요. 서희. 참, 발도 없는 주제가 무가는 개뿔. 불가. 뭐요? 그 이유는 휘의 아버지가 형을 받아 죽었기 때문이었지요. 내 아비 평행으로 대줬잖아. 이에 휘는 억울해하는데요. 폐영을 당한 건 부친이요. 내가 아니라. 걔가 범을 날까? 그 말에 오빠를 따라온 연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말 취소하시오. 취소하란 말이오. 그러다 평소했던 간질까지 도지고 아이고 참.
지랄도 풍년일세. 휘는 결국 묵과를 포기해야 했죠. 한편 그날 저녁 다시 아버지 남전에게 똑똑한 훈련을 받고 있는 선호. 격발. 일어서라. 저는 선호가 묵과에서 장원을 하길 바라고 있었는데요. 묵가에 턱에 걸리면 소가 웃을 일이다. 내 핏줄은 그래서는 안 된다. 훈련이 끝나자 그는 선호에게 사냥을 준비하라 이르죠. 모레 새벽 강무장에서 사냥이 있다. 채비하거라. 강무장이면 왕실 전용 사냥터가 아닙니까? 네 그릇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라. 몰입꾼이 필요할 것이다. 말처럼 잘 뛰고 개처럼 잘 짖을 자를 구해라. 그 말에 선호는 다음날 곧바로 휘를 찾아가는데요. 몰입꾼? 꽹가리로 꽝 날리고 피리로 노릇개는? 누굴 졸로 알아? 같이 어울릴 사람이 누구게? 누구면? 그건 사냥에 이성계가 나오기 때문. 수문화 시중 이성계 장군. 장군의 눈에 들면 사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무가보다 들어가기 더 어렵다는 그 사병? 이에 휘는 몰입꾼으로 나서는데 대감, 그간 무탈하셨습니까? 몰입꾼은 제대로 골랐구나. 잘 뛰고 잘 짖고.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은 고려 최고 무장인 이성계를 만나죠. 사복시정 남전 수시중을 뵙습니다. 이어 사냥이 시작되고 그런데 긴장한 탓에 실수를 하는 선호. 그러자 휘가 다가와 도움을 주는데요. 평소대로 쫄지 말고 서풍, 바람 세기는 댕기가 날릴 정도 한보 앞을 쏴. 치솟을 때 말고 날개짓을 멈출 때. 그 덕에 차분해진 선호는 뭐라? 드디어 사냥에 성공하죠. 명정이야! 그때 제법이다.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휘를 눈여겨보는 이성계. 쏠 줄도 아느냐? 비로합니다. 화를 내려라. 관역을 주마. 그러더니 먼저 활을 쏘는데요. 그러자 정확히 따라 쏘는 휘. 몰입꾼으로 두기는 아깝다. 무가엔 응시할 테지. 소생 천출이오라. 그 말에 이성계는 자신의 화살을 부러뜨려 주죠. 농명세에 보여라. 응시를 허할 것이다. 감히 받잡습니다. 이에 바로 농명소를 찾아간 두 사람. 어허! 제 농명을 정하러 왔소. 내 아비 가마솥에서 뛰쳐나오기라도 했더냐? 그 길로 농명관에 간 휘는 내 아빈 개가 아니라 고려 제일검 서검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꺼지라고 해봐 이 개자식아. 이성계의 화살촉을 그 앞에 꽂는데 그런데 그 말에 옛 기억이 떠오른 희재. 누가 그러더군. 고려 제일검이라고. 당시 어린 희재는 모친과 함께 자객에게 쫓기고 있었는데요. 대숙에 전해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 결국 모친은 목숨을 잃고 이어 희재마저 위험하던 순간 휘의 부친인 서검이 나타났죠. 누가 그러더군. 고려 제일검이라고. 자객을 차례로 물리친 검은 모친의 무덤까지 만들어 주었는데요. 산은 무너져도 이건 안 무너진다. 이 은혜 갚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희재는 검이 형을 받아 죽는 것을 보았고 거기서 검의 두 아이도 보았는데 그런데 지금 어른이 된 휘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지요. 안 쫓아오냐? 그때부터 희재의 눈에는 휘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한편 그날 저녁 선호를 노리는 한 관군. 저놈 제가 잡습니다. 그는 벽서범을 잡아 승진할 생각이었는데 무슨 짓이냐? 염려 마라. 목숨은 붙여갈 테니. 그렇게 잡힐 위기에 처한 선호. 남선호, 너를 벽사함이로 축포한다. 그 순간 상관인 치도가 그를 죽이더니 이 사건을 묻어버리는데요. 난 이자를 죽이지 않았고 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선호와는 선을 그었지요. 널 살려준 건 너여서도 아니고 네 아비 때문도 아니다. 내가 너희 쪽일 거라 착각지 마라. 그런데 그날 밤 선호는 부상 때문인지 형의 꿈을 꾸는데요.
당시 장남이 죽자 선호를 원망했던 전. 어찌 네가 살아있느냐? 이놈이 죽었어야지. 그건 선호의 모친이 노비였기 때문이었죠. 내 아들 대신 이놈의! 이 출생의 무게는 늘 선호의 마음을 짓눌렀는데요. 그런데 묵과시험 당일 가문 입적을 약속하는 전. 칼은 서울과 양반을 나누지 않는다. 칼은 너를 가문에 입적시킬 것이다. 이에 선호는 장원을 다짐하죠. 같은 시각 낡은 활을 보고 있는 휘. 그 활은 바로 아버지 검의 것이었는데요. 이제 고려제일 검이 누구냐? 무사서위요. 휘는 그 활로 묵과를 보기로 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각오를 다지며 시험장으로 향하죠. 나 죽을 힘을 다할 거다. 상대가 아무리 너라고 해도. 장원전에서 보자. 잠시 후 묵과 시험이 시작되고 격발! 각 과목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 휘와 선호. 장원전은 격범이다. 팔자 뒤집어버린다고 했지? 뒤집어라. 그 결과 두 사람은 장원전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그시! 그런데 그때 선호의 부상을 알게 된 휘. 결국 선호가 밀리기 시작하고 휘는 그런 선호를 걱정하는데 그만해. 그러다 너 죽어. 하지만 선호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지요. 너 죽일 작정으로 무과정에 들었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 그 말에 다시 결투가 시작되고 마침내 휘가 선호를 쓰러뜨리는데요. 그렇게 장원전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다시 일어난 선호. 종 그 뒤에야 종료를 알린 시관은 선호의 장원을 발표하죠. 남선호 승. 이에 억울해진 휘. 끝났다고 하지 않으셨어?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모든 과시는 시관이 종료를 선언해야 끝이 난다. 그는 시관에게 이유를 묻는데 내가 팽영이네 자식이라서 그런 거요? 그랬느냐? 그도 아니면 대체 왜? 그리 궁금하면 네 애비 가마솥에 가서 물어봐라. 그 말에 이성을 잃은 휘는 아예 시험에서 탈락하고 말지요. 잠시 후 결국 눈물을 터뜨리는 휘. 그러다 이내 쓰러지고 마는데 이에 휘를 따라오던 희재가 그를 데려가 보살피죠. 좀 괜찮아? 그날 저녁 휘가 일어나자 있어봐. 상처만 가리자. 희재는 댕기로 상처를 가려주는데요. 서휘, 부치는 팽영인, 누이는 간질에 막 과시 떨어진 무일푼의 헐렁이. 최악이네. 그게 어때서? 그러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죠. 이어 집으로 돌아가려는 휘. 연희 앞에선 절대 울지 마. 태어날 때도 안 운 사람이야 내가. 간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과 시관을 발견하는데요. 내가 팽영이네 자식이라서 그런 거요? 네 애비 가마솥에 가서 물어봐라. 아 좋다. 이에 휘는 전이 시관을 매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를 지켜본 희재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휘야. 다음날 휘를 데려온 일로 방에 갇힌 희재.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그녀는 친구 화월에게 몰래 투서를 전하는데 사달라는 걸 보기 싫으면 율 합주기로 합. 이어 얼마 뒤 이성계는 이 일로 전과 선호를 부르죠. 식전부터 서헌데 투서가 들었다. 무가 과시의 부당함을 고변하고 제시를 청하는 글이었다. 네 아들이 장원이었다지. 그는 잡아온 시관을 풀어주고 선호에게 무서운 명을 내리는데요. 모든 건 너로 인해 시작됐다. 매듭을 풀 수 없을 땐 끊어야 한다. 끊지 못한다면 너희 부자는 여기서 죽는다.
그 말에 선우는 결국 화살을 쏘죠. 끊었습니다. 제 손으로. 다시 이어지면 내 직접 끊을 것이다. 그런데 이성계가 자리를 뜨자 이제 저는 휘를 없애려 하는데 아는 이가 하나 더 있다. 어찌할 테냐? 그러자 휘를 살릴 방법을 떠올린 선호. 군역. 법의 예순까지 군역을 살게 할 수 있으니 휘를 죽을 때까지 가둬둘 수 있습니다. 이에 그날 저녁 서가의 휘 맞느냐? 그렇소만. 끌어내. 휘는 곧바로 징집 명령을 받지요. 그러나 동생 걱정에 몸부림을 치는 휘. 그 모습을 본 여는 쓰러지고 휘는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가는데요. 그 길로 휘는 요동으로 끌려가고 뒤늦게 소식을 들은 희재는 나루터로 달려오지만 결국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이별하고 말죠. 연희는? 흔적도 못 찾았어. 오라비 찾아 헤매다 죽었지 싶다. 그렇게 힘없이 휘를 떠나보낸 희재는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이 화루를 떠나기로 하는데요. 희재야. 혹시 휘가 찾아오거든 나 있는 것 좀 알려줘. 며칠 후 그녀가 도착한 곳은 바로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인 강씨의 집이었죠. 포천부인 강씨. 지색을 겸비한 여장부로 기계가 웬만한 장수 못지 않다. 하지만 안팎으로 조용하기만 한 집. 그 순간 누구냐? 누군데 허락도 없이 드느냐? 강씨가 그녀에게 칼을 겨누는데 당장 불을 떼야겠습니다. 굴뚝이 잠잠하면 집이 빈줄할 겁니다.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희재는 차분하게 답을 하죠. 정벌이 끝날 때까지 모시겠습니다. 부인을 지키지 못할 수는 있으나 저 혼자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건 강씨가 훗날 왕후가 되리라 믿기 때문이었는데요. 날 지키겠다. 네가 왜? 감히 상상치도 못한 곳에 저를 세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왕후의 곁. 그 말에 강씨는 칼을 거두었죠. 이름이 무엇이냐? 한가의 희재입니다. 한편 본대를 꾸려 출정하려는 이성계. 왕과 최영이 제멋대로 요동에 선발대를 보냈다지. 선발대가 닿으면 본대도 닿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선발대가 무너지면 곧바로 돌아올 생각이었는데요. 선발대는 죄수들과 wal패들로 꾸린 우합지졸일 뿐 사흘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같은 시각 선발대로 요동에 나가 있는 휘. 그는 처음 보는 사륙의 현장 속에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그 순간 시도가 나타나 그를 구해주었죠. 그러더니 활까지 건네주는데요. 그 덕에 휘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싸운 후에야 그날의 전투는 끝이 나는데 그런데 며칠 후 적장의 목을 말이오? 어려운 임무를 주는 선발대장. 가져와. 해 떨어지기 전까지 적장을 따야 시간을 번다. 제가 감시하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치도가 나서는데 감시? 명예 투항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치도는 자신의 화를 내주더니 맥궁이다. 맥궁은 400보도 깬다. 바람까지 일러주죠. 바람은 김인머리 스칠 정도. 5발 더 봐라. 그 덕에 휘는 적장을 쏘는 데에 성공하는데요. 대가! 이어 적군이 쫓아오자 함께 맞서는 휘와 치도. 그런데 휘를 지키려던 치도가 칼에 맞고 괜찮소? 치도를 살피던 휘는 아버지와 똑같은 문신을 발견하는데요. 이에 치도에게 묻는 휘. 당신 누구야? 그러자 치도가 답을 하는데 전 북방 토벌대 흑사조 조장 박치도. 그 말은 치도가 검의 직속 부하라는 뜻이었죠. 그날 밤 치도는 그동안 간직하고 있던 검의 갑주를 전해주는데요. 대장 갑주다. 갑주가 네 몸에 맞을 때 전화를 하셨다. 대장은 항상 널 자랑했고 늘 연일 그리워하셨다. 그 갑주 안에는 휘남매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빛날 휘,
고울리안. 그 후 이 갑주를 입고 전장을 누비는 휘. 뛰어난 실력으로 휘는 적장의 목을 베었고 이에 선발대의 기세는 드높아졌지만 피해도 어마어마했지요. 매번 마이 많은 걸 이걸 다 어떻게 묻는다니. 풍장시키면 바람도 불기 전에 까마귀가 다 떴어. 그 꼴은 못 보. 하지만 압록강 너머 이성계의 본대는 내내 꼼짝도 하질 않는데 저러다 푹 눌러앉는 거 아이가 저거? 사실 그때 이성계는 그곳에서 큰 결심을 앞두고 있었죠. 나의 나라는 무엇인가? 썩어문 들어진 고려인가? 아니면 날 따르는 백성들인가? 그도 아니면 스스로의 나인가? 그리고 얼마 뒤 결국 스스로 왕이 되기로 하는 이성계. 나 우군 도통사 이성계는 이호로 왕명을 거스른다. 그건 정벌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지요. 요동 정벌군은 회군한다. 그러자 잠시 후 선발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 선발대가 더 버티면 정벌 불가로는 힘을 잃을 것입니다. 허나 그 반대라면 부당한 전쟁을 일으킨 왕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 말에 이성계는 선발대를 모두 죽이기로 하는데요. 척살대를 꾸려라. 은밀하고 치밀해야 한다. 너도 가라. 그 척살대에는 선호도 포함되었죠. 가서 공을 세워라. 내 널 곁에 두고 중히 쓰겠다. 명을 받듭니다. 그날 밤 명령대로 압록강을 건너는 척살대. 이어 그들은 선발대 진영에 잠입하고 그때 이들을 발견한 지도. 왜 놈들이냐? 본대 전령이들. 군호가 무엇이냐? 척살. 그 순간 싸움이 시작되고 이에 선발대들도 맞서기 시작하죠. 다들 조사하라. 그렇게 살기 위해 칼을 휘두르던 휘는 척살대로 온 선호와 마주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휘 대신 칼에 찔리는 선호. 이에 휘는 상대에게 복수를 해주는데 하지만 선호는 이미 중상을 입은 상태였지요. 한편 다음날 대낮부터 술을 먹고 있는 이방원. 그때 이성계의 서신이 도착하고 위화도에서 급전입니다. 이를 본 방원은 곧바로 말을 몰아 달리는데 잠시 후 도착한 곳은 바로 강씨의 집이었죠. 기다리고 계십니다. 드시지요. 하지만 의붓 어머니인 강씨를 보는 방원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는데요. 모시겠소. 모시겠습니다, 어머님. 예를 갖춰라. 그건 배다른 동생인 방석이 그의 경쟁자이기 때문이었죠. 누가 방석이냐? 아우 방석 인사 올립니다 형님. 누가 니놈 형이야? 이번 피난길 지루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어머님. 그럼에도 방원은 이들을 피신시키라는 명을 훌륭히 수행하는데 같은 시각 압록강을 건너는 휘. 그 길로 휘는 의원부터 찾아가 선호부터 치료했지요. 한편 아직 죽지 않은 척살대 대장 성록. 잠시 후 그가 편지를 통해 생사를 알리자 이성계는 곧바로 군사들을 보내주었는데요. 메시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나를. 우통사께서는 끝을 보기 전엔 복귀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깼냐? 드디어 정신을 차린 선호. 운튼 줄이나 하셔. 눈먼 칼이 오장육부만 피했더라. 그 눈먼 칼 누구 때문에 맞았더라? 그렇게 선호를 다시 만나자 휘는 동생 연의 안부부터 물었지요. 연희는 우리 연희 살아있기는 한 거냐? 그때 어느새 쫓아온 성록이 공격을 시작하고 휘는 재차 확인을 하는데요. 연희! 이에 답을 해주는 선호. 죽었다. 그 말에 휘는 복수를 다짐하죠. 우리 연희 그렇게 만든 건 용서가 안 돼. 난 네 아비에게 갈 거다. 가지 마라. 그러자 선호가 그를 말리는데요. 내가 막을 거다. 막으면 아무리 너라 해도 가만 안 둬.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너 죽어. 하지만 휘는 그런 선호마저 떠나고 너와 나 더 이상 벗 아니다. 다시 만나면 잡힐 거다. 그때 내가 너 죽일지도 몰라. 이어 휘는 동료들과 함께 이곳을 빠져나가는데요. 그러자 선호라도 체포하려는 성록. 놓쳤나 보군. 우통사는 실패한 장소를 품지 않는다. 악착같이 완수하거나 스스로 칼을 물거나 둘 뿐이다.
너로 네 아비와 거래를 틀 거다. 그러나 이리 아둔해서야. 선호는 자신과 성록이 모두 버림받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척살대를 여진족으로 꾸린 건 죽어도 탈이 안 나기 때문이다. 죄수들로 꾸려진 선발대처럼. 그 말대로 바깥 병사들은 두 사람을 안에 가둬버리는데 넌 새 주인이 필요하고 난 날선 칼이 필요하다. 이에 제안을 하는 선호. 내 곁에 서라. 너 따위가 낮의 왕이 될 수 없다면 밤에 군림할 것이다. 결정해라. 낮에 죽을 것이냐 밤에 살 것이냐. 결국 성록은 선호를 선택하고 선호는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오죠. 그렇게 전장에서 일이 정리되는 동안 드디어 정권을 잡은 이성계. 나 우군 도통사 이성계는 사욕을 위해 회군을 한 것이 아니오. 정녕 백성을 위하셨소. 그러나 중신들은 선발대의 죽음을 두고 이성계를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선발대의 죽음은 무엇이오? 그들은 고려의 백성이 아니오. 왕께서는 선발대를 보내셨고 그들을 죽인 게 우통사가 아니면 누구란 말이오? 그때 당당히 걸어 들어오는 선호. 부관 남선호 우통사께 아래입니다. 그는 선발대를 중죄인으로 몰아 이 상황을 해결해버리죠. 영무, 폐륜, 살인, 겁간 여기 어디에 무고한 백성이 있소이까? 잠시 후 살아 돌아온 선호를 기특하게 보는 전. 잘 돌아와 주었다. 그러자 선호는 한 가지 예고를 하는데요. 휘, 아버님께 갈 것입니다. 그날 밤 선호의 말대로 휘가 찾아오고 들어오너라. 문이라도 열어주랴. 전은 의연하게 그를 맞이하는데 물을 것이 있어 왔소. 만약 거짓을 말하면 거짓을 말하는 건 진실의 대가가 두렵기 때문이다. 단 네가 두렵지 않다. 그렇게 연의 복수를 하려는 순간 대감마님. 방으로 들어오는 연. 알고 보니 휘가 끌려가던 날 누가 좀 도와주시오. 정신 차려라. 선호가 그녀를 데려왔던 건데요. 의원 불러. 어서. 그러나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연은 지난 기억을 모두 잃고 말았지요. 누구시오? 그 결과 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데 내 부하다. 인사 올리거라.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도 간질은 다 나아 있었고 간질은 그날 이후로 거짓말처럼 그쳤다. 흉한 기억들과 함께 사라졌을 테지. 그 말에 휘는 차마 진실을 밝히지 못했지요. 붙잡고 악다구니라도 써라. 혹시 아느냐? 사라졌던 기억이 되돌아올지. 그만하라 했소. 이에 연을 볼모로 삼으려는 전. 날 죽이면 연희도 죽는다. 연희를 빼낼 수도 없다. 빼낸다 한들 어디로 숨을 것이냐? 산속, 그도 아니면 섬. 그 말에 휘는 분노하지만 결국 전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하는데요. 나를 위해 살고 죽어라 하면 연희는 호사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전은 휘를 선호에게 보내죠. 이제부터 너는 내 미치다. 거기가 네 자리다. 그때 방언을 보여주는 선호. 수시 중에 5째 방언이다. 선호는 지금 방언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저자의 마음을 훔친 다음엔 죽인다. 그때 방언은 조선의 왕이 된 이성계를 찾아가는 중이었지요. 정왕군 입고해요! 그가 이성계를 찾아온 이유는 바로 후계자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적자 승계는 망고의 법칙입니다. 그는 이성계가 서자이자 막내인 방석을 후계자로 점찍은 것이 못마땅했지요. 어찌 천년 왕죄본을 백연머리 송사로 세우려 하십니까? 정한. 그러자 이성계도 잔뜩 나를 세우는데요. 짓는 개는 여이고 먹는 개는 살찌는 법이다. 이리 보니 부쩍 여이였구나. 그 시각 방언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우는 휘. 똑똑히 봐도 나라를 훔칠 자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장군 정사정. 방언의 측근 중 한 명이었는데 밥 먹듯 사람 죽이고 요리삼아 겁탈하는 인간 백정. 휘는 사정을 통해 선호와 함께 이득을 볼 생각이었지요. 넌 놈의 입을 열어 왕의 눈에 들어라. 난 놈을 죽여 방언의 눈에 들 테니. 얼마 뒤 노름에 빠져있는 사정. 오따입니다. 그때 휘와 동료가 투전판을 습격하는데요. 금세 상황을 정리한 휘의 무리는 사정을 묶어놓고 이곳을 떠나죠. 그러자 얼마 뒤 들어라, 당장. 성록이 그를 데려가는데 같은 시각 저자에 나온 희재. 그녀는 지금 휘의 생사를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는데요. 정벌군에서 군탈한 자들 중에 서위란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이 오늘 망부에 올랐다는구나. 그렇게 휘의 이름을 확인한 그녀는 그날 밤 휘의 명복을 빌었죠. 부디 그곳에선 평안하길. 그런 희재를 멀리서 보고 있는 휘. 잊지 않을게. 그는 희재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만나지 않을 생각이었지요.
이어 다음날 중전이 된 강 씨를 뵈러 온 희재. 늦었다. 그곳에는 강 씨와 이성계의 편에 선 선호도 와 있었는데요. 서둘러 기다리신다. 전하께서 곧 세자 책봉을 하실 것이다. 그녀는 강 씨 앞에서 이성계의 의중을 정확히 짚어내는데 전하께선 상황으로 밀려나는 것도 힘없는 옥좌도 용납 못하십니다. 때문에 희재는 그가 막내 방석을 세자로 삼을 거라 예상하죠. 세자가 어릴수록 전하의 재위는 길어집니다. 그 말에 강 씨는 걱정이 앞서고 의양군이 되면 대군들과 공신들의 반발이 극심할 테지. 이에 선호가 계획을 알리는데 대군들의 허물을 캐고 공신들을 짓누를 겁니다. 그러더니 그 길로 사정을 만나러 온 선호. 내가 누군지 아느냐? 계곡 3등 공신 장군 정사정. 그는 도박 혐의로 사정을 협박하더니 백정은 때려 죽여도 넘어가는데 노름은 국법에 걸리니 나는 그게 웃기오. 이어 살 길을 하나 알려주죠. 백지를 대군들의 약점으로 채우라.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네가 산다. 빽빽해. 그렇게 선호는 대군들의 약점을 손에 넣었는데요. 노름을 고변하면 국법에 죽고 배신이 들통나면 방언에게 죽는다. 그리고 며칠 뒤 부르셨습니까? 오랜만에 방언을 부른 이성계. 진안군이 술병으로 각혈을 한다지. 잠시 산책을 하던 이성계는 첫째 아들 이야기를 꺼내는데 적장자가 이리 쇠약하니 근심이로다. 이어 아들들의 허물을 나열하죠. 둘째 영왕군은 서자만 15이니 어찌 싸우될지 눈에 선하다. 전하, 셋째 이간군은 갓도 버거워하니 익성관을 어찌 버틸까. 전하. 넷째 방가는 간음과 통음을 일삼으니 왈패와 무엇이 다를까. 어머머머. 허면은 그러더니 무서운 질문을 하는데요. 누굴 국본으로 세워야 하느냐. 술주정뱅이냐 아니면 저자의 왈패냐. 그도 아니면 너냐. 여기서 긍정을 하면 영모죄로 몰리는 상황. 의형군이 비록 어리고 서자에게 나나 총명하고 어지러. 이에 방언은 일단 꼬리를 내리기로 하죠. 부디 의형군을 왕세자로 봉하시어 천년 사직의 깃들을 굳건히 다지소서. 그러나 그는 정보가 샜다는 걸 알아차리는데 첫째 형님의 병화를 아는 이가 극히 적다. 내 모조리 틀어막았고 먹지 않은 입은 오직 하나. 결국 방언은 사정을 없애기로 하죠. 대군, 개 한 마리 잡아야겠다. 그 말에 방언의 수하 하나가 왈패 두목을 찾아오는데요. 잘 드는 칼로 추려. 뒤져도 흔적 안 남는 놈들로. 그러자 두목은 싸움 실력으로 유명한 휘를 찾아갔죠. 내랑 개 잡으러 아이 갈래? 개가 개를 잡는다네. 나라 개다. 이에 휘도 망설임 없이 나서는데요. 앞장서. 그때 방언은 사정을 불러내고 대군께서 뵙기를 청하십니다. 그 약속 장소는 다름 아닌 이화로였죠. 그리고 잠시 후 이화로에 들어온 휘와 왈패들. 휘는 곧바로 사정에게 향하고 사정을 단칼에 죽이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화로에 와 있던 희재가 휘의 얼굴을 보게 되죠. 그리고 휘 역시 희재와 눈이 마주치는데요. 이에 도망을 가려 하는 휘. 하지만 차마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는데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재회하죠. 잠시 후 살아있었네. 그리웠던 마음을 전하는 희재. 꾸벅 졸다가도 너 보이면 그리워서 밤을 지새웠어. 하지만 휘는 차갑게 거리를 두는데 사는 것만으로도 벅찼어. 너 잊고 살았다. 그러나 희재는 그마저도 고마웠지요.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한편 그 시각 이성계를 대면하러 간 선호. 방원의 사병이 기백에 이른다. 그는 방언의 사병에 대해 보고하고 대장군 정사정 등이 관병과 호응하며 수천이 넘습니다. 이어 사정의 죽음도 알리는데요. 정사정은 오늘 죽을 것입니다. 그건 방언의 힘 중에 하나가 무너진다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잠시 후 다음 작전을 준비하는 선호. 다음은 방언의 병기창이다. 난 병장기를 몰수할 테니 넌 주인 없는 병기창을 꿰차라. 이에 다음날 휘는 활을 챙겨 나가는데 넌 또 어디 간다니? 꼭 몇 마리 잡아올 테니 물이나 끓여 놓으시오. 그렇게 그는 홀로 방언의 병기창에 도착하죠. 아, 여긴 줄도 모르고 한참 찾았네. 그 순간 싸움이 시작되고 죽이라. 휘는 홀로 그들을 맞서는데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휘의 동료들. 살달려라. 그 덕에 병기창은 순식간에 정리가 되죠. 죽지 않을 만큼만 꿰고 뱉다. 떠나든 남든 너희가 결정해. 대신 다신 못 돌아와. 그 후 휘는 동료들에게 병기창을 보여주는데요. 아니 어디 전쟁 나고 있어? 누구 거냐? 정왕군 이방원. 그자의 병기창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혼자서 해결하고 싶은 휘. 내 꿍꿍이 따로 있고 더 들어가면 형들도 위험해져.
그러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들어보자, 그 콩콩이. 그러나 다들 휘를 모른 척할 수가 없었는데 아야 휘야, 우덜이 전장 터서 쌈자려서 살았겠냐? 눈치빨로 버팅긴겨. 어디 그 사연 드러나 좀 보자. 그렇게 세 사람은 휘의 사연과 계획을 모두 알게 되죠. 누이 살린다 하는데 못할 짓이 어디 있노? 남전이 이 오살할 놈의 새끼 그냥. 해보자. 이에 다들 힘을 보태기로 하는데요. 따로 죽어도 같이 살자. 그리고 얼마 후 갑니다. 이들의 첫 번째 계획이 시작되죠. 마비하고 갖고 가야지. 활쏘기 직전에 이걸 먹으면은 막 이렇게 마비 온게. 이거는 매 맞기 직전에 먹어야 이게 안 마요 메타적이 할 것이요. 알겠지? 한편 그 시각 중신들의 사병을 해체시키고 있는 선호. 간의 모든 병기는 몰수하고 대항하는 자들은 배라. 숙식하는 사병들은 모두 해산시키고 거부하면 압송하라. 이 소식은 곧바로 방원에게 들어가고 남선호가 대신들의 사병들을 떼고 있습니다. 방원은 그 사병을 흡수하려 하는데요. 떼어진 사병들을 모조리 걷어들여라. 이 시기에 말입니까? 그렇게 계속 힘을 키울 생각이었지요. 전하께서 병권을 주셨으니 나도 사병을 지어야지. 그리고는 사냥을 나온 방원. 한창 산짐승을 잡던 방원의 눈앞에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고 이에 방원은 활 시위를 당기는데 활을 쏘는 순간 뒤따라 날아오는 또 다른 화살 하나. 그 활을 쏜 건 바로 휘였죠. 거참 되게 얼쩡거리시네. 꿇어라. 인대 꿇어라 말아야. 천한 무릎이 감히. 그러자 이름을 묻는 방원. 네 놈의 이름이 무엇이냐? 휘요. 서위. 방원은 휘의 활솜씨에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저 비탈이 지겹거든. 찾아와라. 내 너를 중히 쓰마. 실소. 그러나 거절하는 휘. 쇠꼬리보단 닭대가리가 100번 낫고 꼬리는 이미 차고 넘치는 것 같소만. 그 말에 부하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씁니까? 결국 결투가 시작되죠.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활이 날아오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시도였죠. 이에 작전대로 방원을 호위하는 휘. 남서쪽 언덕 끝 노송 뒤. 그러자 방원도 공격을 하는데 노송자로 승부. 그렇게 위험에서 벗어난 방원은 휘를 달리 보기 시작하죠. 내 너에게 빚을 졌구나. 원하는 바를 말해봐라. 가죽이면 좋카오. 하면 이건 어떠냐? 그런데 살려달라. 방원은 휘를 붙잡아 버리는데요. 이놈을 멍석에 말아라. 그렇게 휘를 끌고 온 방원은 그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늑대의 귀를 깨는 솜씨로 암습자의 옷자락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이것이 우연이냐? 우연이 겹치면 인연이라는데. 이에 휘의 정체를 묻는데요. 넌 누구냐? 하지만 정받지요. 휘가 말을 아끼자 방원은 결국 칼을 꺼내들죠. 인연은 아닌 듯 싶다. 그런데 그 순간 선우가 이곳에 나타나는데요. 대군. 과연 선우는 무사히 휘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휘는 연과 희재를 모두 지켜낼 수 있을까요? JTBC 드라마 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에 방영되었던 나의 나라 1화부터 6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작품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위화도 회군을 비롯해 이방원과 이성계의 갈등까지 굵직한 사건들이 등장하는데요. 다만 나의 나라는 왕과 주변 인물보다는 휘와 선호 그리고 희재라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고 있어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주인공을 비롯한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훌륭한데요. 무게감 있는 조연을 맡은 김영철 배우와 장혁 배우 또한 이 작품의 완성도에 큰 몫을 하고 있죠. 지금 몰입도 높은 사극 작품을 찾고 계신다면 이 드라마 나의 나라 적극 추천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웰메이드 사극 나의 나라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